이강인이 유럽리그 랭킹 1위 잉글랜드 무대의 톱클래스 강팀 핵심 선수와 견줄만 하다는 분석이 나오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리그앙 파리 생제르맹은 2023년 8월 마요르카에 2,200만 유로 약 328억 원을 주고 이강인을 데려와 2027년도 시즌까지 연봉 727만 유로 약 108억 원 및 5년 총액 3,635만 유로 541억 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2,200만 유로는 마요르카 구단 역대 2위 및 한국인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이적료입니다. 이강인은 PSG 소속으로 2023년도 시즌 리그앙 23경기 3득점 4도움, 출전 평균 64분을 뛰면서 90분당 공격 포인트 0.43으로 활약했습니다. PSG는 유럽 클럽 전체 랭킹 6위, 프랑스는 유럽리그 랭킹 5위인데요. 저명한 축구 통계 매체 옵타 스포츠에 따르면 미드필더로서 이강인과 가장 비슷한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준우승팀 아스널의 주장 마르틴 웨데고르입니다. 70개 국가 및 30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통계회사 옵타 스포츠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리그 자료를 토대로 선정한 비교 대상을 발표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2023년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준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잉글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는 유럽리그 랭킹 빅5입니다. 챔피언스리그는 유럽축구연맹 1등급, 유로파리그는 2등급 클럽 대항전입니다. 이강인은 개인 능력으로 상대쪽 경기장 파이널 서드에 진입한 횟수와 공간 침투로 PSG 동료 전진 패스를 받아낸 빈도 둘 다 유럽 메이저 대회 미드필더 상위 1%에 해당했습니다. 혼자서 위협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는 데다가 수비가 헐거운 지점에 대한 공간 지각과 상황 인식, 언제 파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타이밍 판단, 옆이나 뒤로 향하는 전개보다 리시브가 까다로운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를 상대 저지를 뿌리치고 내 볼로 만드는 기술이 월드 클래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강인이 페널티 박스에서 단독으로 들어간 횟수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리그 미드필더 상위 2%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이널 서드 태클 합계 또한 상위 2% 안에 든다는 데이터는 상대 진영부터 적극적으로 수비하려는 마음가짐 부족이 이강인 단점이라는 지적은 이제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2023년도 시즌 프랑스 리그앙 우승, 프랑스 슈퍼컵 우승, 프랑스 축구협회 컵대회 우승,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 등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이강인은 라이트 윙, 레프트 윙백, 중앙 미드필더, 폴스 9 등 서로 다른 5개 포지션에서 공격 포인트로 골에 관여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전술적인 요구나 선수단 상황에 따라 5가지 역할을 소화하며 파리 생제르맹에 헌신했다는 평가입니다. 리그앙 포지션별 출전 비율을 보면 모든 부문이 8% 이상입니다. 급하게 잠깐 맡은 정도가 아니라 감독 이하 코치진이 진지하게 다양한 임무를 부여하고 실행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전 및 결장 대비 90분당 득실차 6위 역시 주목할 가치가 충분한 기록인데요. 이강인이 뛸 때의 긍정적인 효과 및 벤치를 지키거나 명단에서 제외될 때 부정적인 영향을 합산하면 리그앙에서 6번째로 존재감이 큰 선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강인과 같은 통계를 보인 마르틴 웨데고르는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 및 유럽축구 간행물협회 올해의 팀에 잇따라 이름을 올리며 능력을 인정받은 선수입니다. 또한 2년 연속 아스널 구단 선정 MVP로 뽑혔습니다. 기량적으로 직전 1년 제일 유사한 빅리그 선수가 마르틴 웨데고르인 것은 충분히 기분 좋은 칭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강호 PSG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빛난다면 이강인은 여러 개인 수상을 통해 기량뿐 아니라 국제적인 입지 역시 비교될 날이 올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부상 없이 맹활약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레이엄 포터 전 첼시 감독이 공석인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을 표명하며 화제입니다. 축구계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포터 감독이 대리인을 통해 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관심을 대한축구협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포터 사단의 오른팔인 브루노 살토 전 첼시 수석 코치가 스페인 에이전시를 통해 한국 대표팀에 대한 제안을 받고 새로운 도전에 열려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에스파누, 알메리아, 발렌시아 등 스페인 라리가에서 전성기를 보낸 살토르 코시는 2019년 선수로서 마지막 팀이었던 잉글랜드의 브라이턴 앤드 오브 앨비언에서 지도자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브라이턴 코치로 포터와 인연을 맺은 살토르 코시는 2022년 9월 첼시로 함께 이직하며 수석 코치를 맡았습니다. 포터 감독이 첼시에서 경질된 2023년 4월에는 대행직을 역임했고 프랭크 램파드 임시 감독을 2022년도 시즌 끝까지 보좌했습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부임한 2023년도 시즌에도 첼시 코치직을 맡아 7경기를 함께하며 인수인계 작업을 했습니다. 살토 코치는 이후 물러나 포터 감독의 새로운 행선지에 동행을 계획 중입니다. 살토 코치는 대리인을 통해 대표팀에 지원하게 된 계기도 전해왔습니다. 살토 코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상대한 손흥민을 잘 알고 있다.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한 선수였다. 일본 선수 미토마 가오루와 브라이턴에서 함께 일해서 한국과 일본의 라이벌 관계 등 한국 문화에 대해 알고 있다며 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포터 감독에 대해 전형적인 영국인 지도자들과 다르다. 스웨덴에서 성공을 거뒀고 우승도 했다. 팀을 선택할 때 명확한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중요하게 여긴다. 한국 대표팀에 제안이 온다면 충분히 숙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살토 코치는 대한축구협회가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성적을 목표로 삼고 있는지, 스포츠적인 비전, 프로젝트, 선수단의 수준과 감독으로서 권한, 업무, 자율성 보장, 훈련 환경 등 프로젝트의 우수성과 전술적 자율성이 고려 요소다. 연봉 조건 등은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한편 재임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할 의사도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살토 코치에 따르면 포터 감독은 사우디아라비아 구단의 거액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네덜란드 클럽 아약스의 제안도 금액 조건이 낮았으나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아약스는 결국 전 니스 감독 프란체스코 파리올리와 계약했습니다. 레스터시티와도 협상을 가졌으나 스티브 쿠퍼 전 노팅엄 포레스트 감독이 레스터와 계약했습니다. 유럽 언론은 포터 감독이 연봉 때문에 아약스, 레스터를 거절했다고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견 때문이라는 게 살토르 코치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감독으로서 자율성 보장이 최우선입니다. 살토르 코치는 유럽에서 활동 중인 한국 대표 선수는 몇 명인지,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영어 소통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등을 한국 측 대리인에게 문의하며 감독직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대리인 사이 협의가 오간 가운데 살토르 코치는 대한축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준다면 포터 감독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며 여의치 않을 경우 화상 면접도 가능하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포터 사단의 연봉 규모는 지금까지 한국 대표팀 후보군에 언급된 감독들 중 가장 높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협의를 통해 조율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에 5일 금요일에 귀국하는 이인생 이사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투폴리스는 축구계 관계자를 통해 스토이코비치 감독이 한국행을 희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세르비아 대표팀을 이끄는 그는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과 2024년 유로 대회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두며 국내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토이코비치 감독은 선수 시절 일본 J리그와 중국 리그에서 활약했으며 은퇴 후에는 지도자로서의 커리어를 이어나갔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 나고야 그랜퍼스를 이끌며 리그 우승을 일본의 J리그 최고 지도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광저우 프리를 맡아 안정적인 성적을 거두며 아시아 축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았습니다. 특히 그의 전술 스타일은 한국 대표팀에 잘 어울릴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세르비아 대표팀에서 보여준 3-4-1 포메이션은 공격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축구를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토이코비치 감독은 매력적이고 창조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을 좋아한다고 밝힌 바 있어 한국 축구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세르비아 대표팀에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스토이코비치 감독은 여전히 유능한 전략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축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은 한국 대표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 J리그 우승과 중국 리그의 활약을 토대로 한국 대표팀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축과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등의 선수진과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라서 많은 감독들이 한국 대표팀을 향해 관심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협회의 협상력, 무능함이 있기에 기대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